전산세무 2급 일반전표 입력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주식회사 경영과 회계 기준 거래 내역을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1월 5일 당사는 영업부 직원 이상경의 모친상 조의금으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영업부 직원 조의금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1월 10일 방송국에 납품 입찰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 9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에 보험료 90만원, 대변에 현금 90만원. 1월 15일 주식회사 경일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100만원, 대변에 현금 100만원. 이 외상매입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현금의 감소거래로 출금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2월 5일 보유 중인 주식회사 태평양화학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 100만원을 금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엔 현금 100만원이 되고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2월 10일 주식회사 인타컴과 제품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조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 500만원, 대변엔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선수금 500만원. 이 선수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2월 15일 대형전자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8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차변에 현금 80만원, 대변엔 외상매출금 80만원.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를 적어야 됩니다. 현금이 증가하는 경우 입금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3월 5일 매출처 직원과 강원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식대 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출처 직원이죠.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는 식대는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15만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15만원인데 거래처를 적어줘야 됩니다. 3월 10일 서울상사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 8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80만원, 대변엔 보통예금 80만원인데 이 외상매입금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3월 15일 주식회사 인타컴의 외상매출금 50만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 50만원, 대변엔 외상매출금 50만원. 외상매출금에 대해서도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3월 20일 대형전자 주식회사에서 외상매출금 500만원에 대하여 현금으로 200만원 회수하고 잔액은 동사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대변엔 외상매출금 500만원, 차변엔 현금 200만원, 그리고 받으러음 300만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음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대체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산에 대한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4월 1일 서울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주식회사 마곡전자에 대한 받으러움이 각각 100만원이 있는데 서울상사 주식회사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마곡전자의 받으러움을 배에서 양도하였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음을 배에서 양도하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가 감소하고 대변엔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외상 매입금, 받으러움,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4월 2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마포전자의 받으러움 100만원을 경영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하였다. 어음을 매각하면 어음을 할인한 경우입니다. 은행 수수료는 5%를 지급하였다. 매각 거래로 처리할 것. 어음을 할인할 때는 할인료가 발생하고 또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수수료라 그래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어음을 할인하게 되면 일단 대변엔 받으러움 100만원이 되고 할인료하고 이 수수료 모두 포함해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5% 5만원입니다. 5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현금 95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음을 할인할 때 발생되는 할인료와 수수료 등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 받으러움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를 적습니다. 4월 3일 마포전자의 부도로 동사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회수 불능되었다. 마포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모르고 또 외상매출금에 딸려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포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알기 위해서는 거래처 원장을 가야 되고 또 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을 알기 위해서는 계정별 원장을 가야 됩니다. 먼저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4월 3일 0403 또 0403 외상매출금 108 하고 엔터 치게 되면 마포전자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창을 닫고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0403 또 0403 외상매출금 108번 여기에 따른 대손충당 109번입니다. 109 또 109 하게 되면 잔액이 대손충당이 117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외상매출금이 500만원 있었으니까 분개를 하게 되면 대변엔 외상매출금 500만원 그리고 잔액이 여기 117만원입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117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383만원 만약에 이 잔액이 600만원이 있었다. 잔액이 600만원이라면 대변엔 외상매출금 500만원 대손됐고 잔액이 600이면 여기서 500만원만 빼면 됩니다. 차변에 대손충당금 500만원 만약에 이 잔액이 0이었다. 잔액이 없다. 이런 경우는 대변엔 외상매출금 500만원이 되고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만약에 받으러움에 대한 문제라면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외상매출금 대신에 받으러움을 적고 대손충당금도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월 4일 단기간의 매매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상장주식 300주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장부금액 300만원을 증권거래소에서 1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와 증권거래세
8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처분가액은 300주 곱하기 9,000원 하게 되면 270만원입니다. 이 270만원에서 또 수수료하고 증권거래 되어 있습니다. 8만원 뺍니다. 8만원을 빼게 되면 262만원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262만원. 차액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을 처분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4월 5일 업무차 지방 출장을 가게 된 영업팀 사원의 출장비로 100만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전도금 계정을 사용할 것. 문제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출장비를 지급하면 우리는 가지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근데 끝에 전도금 계정을 사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지급금을 하면 틀립니다. 차변에 전도금 100만원 그리고 대변엔 보통예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6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고 퇴직금 추계액 270만원을 전액을 경영은행에 현금으로 불입하다.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270만원, 대변엔 현금 2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확정급여형에는 퇴직급여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면 되겠습니다. 4월 7일 주식회사 용인상사로부터 토지를 5천만원의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장기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당일 취득세 100만원은 현금 납부하였다. 토지를 샀는데 장기간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사게 되면 토지가 아니고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투자 부동산이 되는데 취득세도 포함시킵니다. 5,100만원. 투자 부동산 5,100만원이 되고 대변엔 현금 5,1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샀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샀거나 아무 말이 없으면 토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4월 10일 공장 창고 신축용 토지 2천만원을 주식회사 대원건설에서 구입하면서 토지 대금과 구건물 철거 비용 1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토지 등기 시 취득세 40만원과 중개수수료 2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장 창고 신축용 토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장기간 투자 목적인 거와 틀립니다. 이럴 때는 토지로 분개합니다. 차변의 토지인데 2천만원 플러스 철거비용 100만원 플러스 취득세 40만원 플러스 중개수수료 25만원 다 더해서 토지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2,165만원이 됩니다. 토지 2,165만원 그리고 대변엔 토지대금 2천만원과 철거비용 100만원 당좌수표를 발행했습니다. 당좌 예금은 2,100만원이 되고 등기시 취득세 40만원과 수수료 25만원 더해서 65만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65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12일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영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220만원이 발생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 기업회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공장은 현재 건설 중이다.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220만원이 되고 대변엔 보통 예금 220만원입니다. 또 여기에서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랬고 또 건설 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4월 20일 수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었다.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또 창고까지 운반에 소요된 비용, 다 원재료에 포함을 시킵니다. 차변에 원재료 3만원이 되고 대변엔 보통 예금 3만원입니다. 부채에 대한 거래 내역을 일반접해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5월 5일 원재료 매입처 서울상사 주식회사의 외상 매입금 1000만원에 대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30만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외상 매입금을 조기 지급해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0만원 감소하고 조기 지급할 때 할인받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을 합니다. 매입 할인 30만원 그리고 잔액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외상 매출금을 조기 회수할 때 할인해줬다. 그런 경우는 대변엔 외상 매출금 100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조기 회수했을 때 할인해주는 거 매출 할인으로 처리합니다. 매출 할인 30만원 그리고 잔액은 현금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 매입처 주식회사 경일전자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해 애누리 받은 금액이 50만원이다. 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이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차변에 상품이 되고 대변엔 외상 매입금입니다. 외상 매입금. 이렇게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품질 불량이 발생해서 애누리나 또는 매입 환출일 때 반품을 시킬 때는 분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대 분계입니다. 음수로 표시하지 말 것 이러면 차변엔 외상 매입금 50만원 그리고 대변엔 상품 50만원입니다. 음수로 표시할 것 그러면 차변에 상품 음수인 마이너스 50만원 그리고 대변엔 외상 매입금 마이너스 50만원. 또 이렇게 분계도 맞습니다. 차변엔 외상 매입금 50만원 그리고 대변에 상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렇게 씁니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50만원. 결국은 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상품의 차감 항목이니까 결국은 상품에서 빼는 겁니다. 5월 15일 만기 3년짜리 액면 600만원인 사채를 580만원으로 주식회사 영동에 할인 발행하여 보통예금에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비 25,000원 발생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채 액면 600만원을
580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할인 발행입니다. 그러면 할인 발행할 때 분계는 대변에 일단 사채 액면가 600만 원이 되고 발행가 580만 원 보통 예금입니다. 보통 예금 580만 원. 20만 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이죠. 원래 20만 원. 만약에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채 발행비 2만 5천 현금 지급했다 그랬죠? 대변에 현금 2만 5천 원. 그러면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비라는 계정 과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이 아니고 2만 5천 더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2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발행했다면 사채 대신에 자본금이 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신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평가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 어떻게 표시되냐면 사채는 600만 원이 되고 그 밑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2만 5천 원 적습니다. 그래서 577만 5천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대손충당금과 감가상각 누계약과 함께 차감적 평가 계정이 되는 겁니다. 5월 20일 일렉트릭에 대한 외화 장기 차입금 4,000불 448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홍콩 달러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빚을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일의 적용 환율은 1불당 1,300원이다. 외화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차변엔 외화 장기 차입금 448만원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나갔습니다. 보통 예금은 4,000불 곱하기 1,300원입니다. 그러면 520만원, 보통 예금 520만원 손실 봤습니다. 그 손실이 바로 외환 차손이 됩니다. 외환 차손. 반대로 이익이 생기면 대변에 외환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5월 25일 퇴사한 생산부 직원 나태만에 대한 퇴직금 700만원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1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금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정별 원장을 가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5월 25일 또 5월 25일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295번입니다. 확인. 여기도 295번. 하게 되면 여기 잔액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문제를 보게 되면 700만원을 지급하는데 예수금 11만원이죠. 그러니까 700만원 지급하면서 예수금 11만원 그리고 현금이 잔액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천만원 있으니까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만원 감소를 시키고 대변엔 예수금 11만원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689만원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잔액이 500만원이 있었다. 500.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원 되고 나머지는 퇴직급여가 되는데 공장이면 재가 되고 영업부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됩니다.
200만원, 대변엔 예수금 11만원, 현금 689만원입니다. 자본 거래 내역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6월 5일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2000주 액면가 만원짜리를 1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전액 당좌 예입하였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4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액면가 만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을 했습니다. 할증 발행입니다. 차변에 당좌 예금 2000주 곱하기 12,000원 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엔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액면가입니다. 액면가는 2000주 곱하기 만원에서 2,000만원입니다. 이 차익이 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40만원 현금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40만원. 이 법무사 수수료, 주식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도 아니고 주식 발행비도 아닙니다. 이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200만원에서 40만원 빼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16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1주당 12,000원이 아니고 9,000원에 할인 발행을 했다고 한다면 차변에 당좌 예금은 발행가를 적습니다. 발행가는 2000주 곱하기 9,000원 해서 1,800만원. 대변에 자본금은 액면가입니다. 액면가 2,000만원. 할인 발행하게 되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을 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원 발생을 하고 주식 발행 수수료 40만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현금 40만원.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비용도 안 되고 주식 발행비도 안 되면서 이런 경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을 시킵니다. 포함하면 240만원이 되는 겁니다. 6월 10일 2016년도 결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 결의하였다. 입력 편의상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6월로 가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잉여금 처분은 2월이나 3월에 하는데 6월에 했다고 가정합니다. 처분 내역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리고 이익준비금입니다.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준비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익준비금은 요 현금 배당의 10%를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하라 그랬습니다. 분기를 하게 되면 이익을 처분하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입니다. 2월 이익 잉여금 모두 다 더하면 1,550만원, 1,55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지급 배당금 50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원. 그리고 이익준비금 5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익을 처분하면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하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익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전기분 재무제표 등의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처분 확정일자 2017-0610 그리고 여기 이익준비금 50만원 500 플러스 그리고 여기 현금 배당 있죠? 미지급 배당금은 500만원 그리고 주식 배당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여기다가 10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6월 20일 자본 감소를 위해 당사의 기발행 주식 중 500주 액면금액 만원짜리를 일주당 8,0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고 매입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본 감소, 매입 소각 이런 말이 나오면 감자입니다. 감자. 그래서 감자하게 되면 차변엔 자본금 500주 곱하기 만원 하게 되면 500만원입니다. 자본금 500만원 보통예금이 나갔습니다. 대변에 보통예금은 500주 곱하기 8,000원 4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나오는 금액이 바로 감자 차익이 됩니다. 감자 차익 100만원. 만약에 8,000원이 아니라 11,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했다. 이런 경우는 똑같이 차변의 자본금은 500만원이 되고 대변엔 보통 예금은 500주 곱하기 1100원 하면 550만원 50만원만큼 감자 차손이 발생합니다. 감자 차손 50만원. 만약에 이 문제에서 자본 감소란 말도 없고 소각이란 말이 없이 그냥 당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했다. 이럴 때는 자기 주식으로 처리합니다. 자기 주식. 그러니까 자본 감소란 말도 없고 소각이란 말이 없이 그냥 매입을 했다.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자기 주식이 되고 이런 경우는 액면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입한 금액 500주 곱하기 8,000원 해서 자기 주식이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 400만원 그리고 대변엔 보통 예금 400만원입니다.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식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자본 감소를 위해 이 말이 없고 또 소각이란 말이 없을 때는 자기 주식이 됩니다. 당사의 기발행 주식 중 500주 액면금액 만원짜리를 일주당 8,000원으로 매입하여 매입대금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렇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자기 주식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자기 주식,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고 액면 금액은 무시가 되고 500주 곱하기 8,000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400만원이 됩니다. 대변에 보통 예금 400만원. 이 자기 주식에 대하여 소각을 했다. 만약에 소각을 했다. 한다면 감자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이럴 땐 액면가액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 500주 곱하기 만원 해서 500만원이 감소를 하고 대변엔 자기 주식이 감소합니다. 자기 주식 여기 400만원이었죠. 대변에 4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자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100만원. 만약에 이 자기 주식을 처분을 했다. 얼마에 처분했냐 하면 450만원에
처분했다. 현금 받고.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450만원 됩니다. 450만원. 그리고 대변엔 자기 주식 구입가 400만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50만원 발생을 하는 겁니다. 6월 25일 금년 6월 10일에 열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현금 배당 500만원과 주식 배당 1000만원을 실시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관련된 원천 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었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차변엔 미지급 배당금 500만원이 되고, 원래는 배당을 줄 때 원천세를 뺍니다. 원천세 빼게 되면 예수금이 됐는데 여기서는 원천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 500만원. 또 주식배당은 미교부 주식배당금. 차변에 미교부 주식배당금 1000만원.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6월 30일 이익준비금 200만원을 자본 전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다. 이사회 결의 이래 자본 전입에 대한 회계 처리하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이고 자본금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 항목을 자본금으로 옮기기 때문에 분개라면 차변엔 이익준비금 200만원, 대변엔 자본금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해서 자본은 불변입니다. 자본은 변하지가 않지만 자본금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자본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자본금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7월 5일 경영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다음과 같이 예금이자가 입금되었다. 회계 처리하시오. 결산이자 금액 60만원, 법인세 원천징수액 92,400원, 차감 수령액 50만 7,600원입니다.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하고 잔액만 입금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우리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이 이자소득은 나중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 종합과세에서 나온 법인세에서 요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자 받을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에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 60만원이 되고 이자 받을 때 내는 세금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산입니다. 선납세금. 여기다가 세금과 공과해도 틀리고 원천징수라 예수금 해도 틀립니다.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잔액은 보통 예금입니다. 8월 5일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도난의 위험이 있어 주식회사 한국화재보험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120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하면서 이체 수수료 1,000원이 함께 인출되었다.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120만원, 그리고 수수료 비용 1,000원, 대변엔 보통예금 1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주식회사 경일전자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120만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상대액 33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내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차변의 이자 비용은 120만원, 원천 징수했죠. 우리가 맡아둔 거기 때문에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33만원, 그리고 잔액은 현금 지급했습니다. 요 예수금은 나중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부채입니다. 8월 15일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원가 500만원, 시가 650만원을 관할구청에 불우익 돕기 목적으로 기탁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무시하고 적용 입력할 것. 기부했죠. 그러니까 차변에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기부금 원가대로 500만원, 그리고 대변엔 제품입니다. 제품 500만원, 대변에 이렇게 제품, 여기에 제품, 상품, 원재료가 나올 때는 반드시 조교를 적어야 됩니다. 조교 8번을 적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조교를 안 적어도 되지만 대변에 이렇게 재고자산을 기록할 때는 조교 8번을 적습니다. 8월 20일 당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기분 퇴직연금 부담금 160만원, 공장 100만원, 본사 60만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확정기여형일 때는 퇴직연금 통장을 조업원의 이름으로 만들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엔 퇴직급여가 되는데, 공장은 제조 원가로 들어갑니다. 100만원. 그리고 본사는 퇴직급여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60만원. 대변에 현금 16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기여형이 아니고 확정급여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급여형일 때는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160만원. 이렇게 확정급여일 때는 퇴직급여가 아니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8월 25일 제조공장 현장 직원들의 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40만원 중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13,200원을 공제한 내역으로 강사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며 강사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교육훈련비입니다. 그래서 차변엔 교육훈련비로 처리합니다. 교육훈련비고 제조공장이기 때문에 제조원가입니다. 제조원가로 40만원. 그리고 세금을 원천징수했죠. 이렇게 원천징수하게 되면 예수금이 됩니다. 13,200원.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8월 30일 회사는 본사 건물에 벽면이 노후되어 도색 작업을 하고 이에 대한 비용 80만원을 칠성 페인트에 현금으로 결제하다. 지출 증명서류는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수선비로 처리하는 거죠. 벽면 노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에 수선비로 합니다. 수선비. 차변엔 수선비 80만원, 대변엔 현금 8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31일 한진식당에서 매출 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대 22만원을 법인카드 5성카드로 결제하였다.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것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공매입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매입사항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차변에 접대비 22만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 22만원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거래처 직원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직원과 식사를 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매입 매출 정표 카과 매입에 입력이 됩니다. 카가 매입에 입력이 되고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과 식사를 하게 되면 복리후생비가 됩니다. 복리후생비 20만원 되고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2만원 대변엔 미지급금 22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일반 전폐 입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